자, 이제 물론 맨 마지막 단원 특수상대성 이론. 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자, 보면은 이제 상대속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대속도는 우리 맨 앞에서 운동의 단원 할 때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관찰자가 본 상대방의 속도가 바로 뭐냐면은 상대속도예요. 즉, 관찰자가 운동하고 있는 또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A가 본 B의 상대 속도일 수도 있고 B가 본 A의 상대 속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체의 속도를 바로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VA의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VB의 속도로 운동하는 상대방을 관찰할 때 A가 측정한 B의 상대 속도, 즉 A가 본 B의 상대 속도예요. 속력이 아니라. 그럼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는 거고, 속도니까 여기서 뭘 조심해 줘야 돼요? 부호를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VB 빼기 VA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3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8m/s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VA, 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1m/s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누구에서? A의 상대 속도 3 빼기 마이너스 8이 되니까 11이 나오죠.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죠. A가 봤을 때는 B가 왼쪽으로 11m/s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B가 봤을 때는 A가 오른쪽으로 11m/s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는 관찰자에 따라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속력 빠르기는 같지만 운동 방향이 다르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관찰자니까. 그래서 이 관성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 정지해 있잖아요. 지금 나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왜 그러냐면 정지나 등속동이나 둘 다 뭐가 없어요. 알짜임이 0인 상태에 해당하는 좌표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관성 좌표계에서는 당연히 관성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을 하고,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는 모두 다 관성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해 있고 제가 등속도로 움직이거나,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정지해 있는 나를 보거나, 둘 다 모두 관성 좌표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구분은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러면 특수 상대성이다,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성계 사이에서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원래는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데 길이, 시간 등의 물리량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빛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이나 길이가 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보다 더 빠를 수는 없거든요. 어떤 물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상대성의 원리는, 그러니까 관찰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관성좌표계에서 적용되는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였었을 때에만 해당을 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 앞에서 특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은, 일단 상대성의 원리,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인 물리법칙은 전부 다 동일하게 성립을 한다. 즉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이 되지만 물체의 가속도는 결국에는 같기 때문에 운동법칙
F는 MA는 똑같이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차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공이 위에서 아래로 자유낙하고 있는 거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차 밖에서 있는 사람이 이 공의 운동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뭘로? 중력을 받아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공하고 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의 속도가 100km/h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속도도 100이고 공도 똑같이 100이기 때문에 둘이 상대 속도가 얼마냐면 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때 밑으로 얼마를 받아요? 공의 무게만큼 중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관찰자가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던진 공의 운동을 보면은 처음에 운동 시작점은 여기서 던졌고 운동 끝점은 여기에요. 그러면 공은 실제로 안에서는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얘가 앞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공의 이동 속력이 생기니까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공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공이 각각의 위치에서 받았던 거는 결국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mg값만 받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밖에 타고 있는 사람의 운동은 다르지만 상대 속도 차이 때문에 하지만은 안에서 제가 받았던 F는 MA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했다.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다른 관성 좌표계라도 안에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광속은 여러분들 상수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는 없어요. C는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한 고정값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본 빛의 속도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에서 다가오는 빛의 속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발사한 빛의 속도를 보거나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빛의 속도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을 할 때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운동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상대 속도가 적용이 돼버리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레이저 포인트를 쏘면 이 빛이 쭉 나가는 속도는 광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관찰자가 기차를 보면 기차는 100km/h로 가고 있고 여기서 빛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은 실제로 생각을 할 때 광속에다가 100km/h가 더해진 속도가 이 밖에 있는 정지 관찰자가 본 광속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냥 광속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빛이 앞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자동차에 버스에 탄 사람이 앞쪽으로 200km/h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이 실제로 보면은 마주 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는 더해줘야 되거든요. 더 빠르게 보여야 되는데 광속에 200을 더한 값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C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광속은 어느 상태에서라도 더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고 상대 속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C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이게 광속불변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을 시키면 광속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한 상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길이가 짧아지던지 아니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던지 하는 어떤 그 관찰자의 위치나 또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물리량의 변화가 생겨요.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뒤에서 다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보자. 개념 확인 문제. A가 측정한 B의 상대 속도는 누구 속도에서?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 A의 속도를 빼준 값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관성좌표계는 관성법칙에 적용하는 좌표계고 한 관성좌표계에 대해 정지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에 해당이 돼요. 답은 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답이 OX예요. OX.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를 C라고 할 때 진공 중에서 광원을 향해 달려가는 관찰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그냥 C예요. 아까도 방금 설명했지만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은 첫 번째가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된다?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두 번째로는 광속 불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트럭에서 관찰자 B가 공을 연직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받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기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입니다. A가 측정을 할 때 B는 자동차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B의 위치가 다시 조금 있으면 여기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관찰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그린 가는 광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빛의 속력을 측정을 하는 것을 나는 빛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광원에 대해서 운동하는 관찰자 B가 속력을 측정을 하는 것을 다는 빛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관찰자가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가부터 다에서는 빛은 진공에서 진행을 하고 광원에 대해서 속력은 B하고 C하고 똑같은데 A, B, C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같아요. A, B, C가 전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시간이 느리게 가든지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 또는 길이가 줄어들든지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과 영향은 일단은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1초가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1초인데 1초가 가는 게 좀 더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그래서 시간이 팽창했다라고 보는 건데, 즉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여기서 빠르게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예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예요. 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에 가깝을 정도로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볼 때 상대편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걸로 관찰이 되는 게 바로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저 상대방의 1초가 나의 1초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고유시간. 자, 고유시간은 관찰자가 측정을 할 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유 시간은 여기서 관찰자가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관찰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고유 시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시간 팽창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자,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 내부의 빛시계가 방출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빛시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은 거리를 양쪽 면에 거울을 두고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빛시계예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똑같고 거리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유 시간은 특히나 누가 본 거냐면은 정지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지 관찰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지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빛시계를 우주선 안에서 탄 사람이 본 빛시계의 시간과 그다음에는 우주선 밖에 있는 정지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에서 빛시계가 가는 거를 관찰한 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버스에서 공을 던진 거의 운동과 같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텐데 지금 여기서 V는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빠른 거예요, 실제로. 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 얘랑 같은 속도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럼 빛시계와 같은 관성좌표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같은 관성좌표계라는 소리는 같은 운동계 공간 안에 있는 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빛은 같은 속도로 빛시계도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왕복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거리를 얼마가 합니까? 빛의 이동 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거리가 얼마야? L 다시죠. 그럼 C분의 L 다시가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얘가 바로 고유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밖에 있는 정지 관찰자가 보면 여기서 출발한 빛은 실제로는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지만 얘가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실제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여기서 반사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서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였고 밖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시간 동안에 관찰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어차피 한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빛이 왕복하는 동안에 간 거리가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왕복 시간 t가 되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요 거리를 간 게 t가 되기 때문에 광속은 똑같은데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값이 얘보다 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는 없잖아요. 같은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시간인데 더 오래 걸리는 거를 보정을 해주려면 결국에는 시간이 좀 더 느리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L이고 이 C분의 2L이고 이 L은 이 L-보다는 클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정지 관찰자가 본 우주선에서 시간이 우주선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본 시간보다 더 길어야 하는데 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t라고 하는 고정 절대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쪽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지 1초가 더 길어야지 결국에는 뭐예요? 같은 시간 안에 사건이 일어난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S-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좌표계에서 시간이 고유 시간만큼 지났을 때, 즉 2분의 L- 이렇게 빛이 왕복했었을 때 이 밖에 S의 좌표계에서는 시간이 2분의 L만큼 대각선을 왔다 갔다 한 것만큼 지나요. 그럼 이 T가 T-보다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초라는 값은 똑같지만 1초가 아니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건은 똑같지만은 더 간 거리가 기니까 여기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거죠. 그래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지 관찰자가 본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 정지 관찰자가 측정을 할 때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 S-의 속력은 V고 이 V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광속에 가깝기 때문에 S가 측정을 할 때 S-의 시간은 S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요. 그럼 거꾸로 S- 우주선의 관찰자가 자기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있는 누구의 정지해 있는 S를 봤었을 때 제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즉 S가 본 S-의 시간도 느리게 가고 S-가 본 S의 시간도 서로 느리게 가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지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뭘로 가는 거예요? V의 속도로 가는 거고 얘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우주선의 속도가 V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관성좌표계라서
상대 속도 개념을 접근을 해주면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본 얘의 시간도 느리게 가고 그다음에 얘가 본 얘의 시간도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정지 관찰자가 본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이 수축이에요. 한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관찰을 할 때 물체의 길이가 수축이 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유 길이랑 아까도 고유 시간, 정지 시간, 고유 시간이 있었죠. 그럼 여기도 고유 길이가 있는데 관찰자가 측정을 했었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 또는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가 바로 고유 길이인데 보면 길이가 왜 수축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 S-가 행성 A에서 B까지 운동을 한다면 우주선 밖의 관찰자는 A와 B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는 거고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사건과 밖에 있는 사람이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사건은 어차피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먼저 도착했는데 밖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 아직 안 도착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출발해서 도착하는 사건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자, A가 S-를 지나고 A가 S-를 지난 후에 B가 S-를 지나요. 그러니까 S-가 A를 지난 후에 B를 지납니다. 그러면 S-가 관찰할 때 A와 B의 속력은 V로 운동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실제로는 정지해 있고 얘가 V로 가는 거지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정지했다라고 하면은 별이 다가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상대 속도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의 속도를 0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밖에 있는 별들이 우주선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 V로 다가오고 있는 거고 A가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정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고유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주선은 A하고 B 사이에 대해서 실제로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자기가 정지 상태라고 보고 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관찰을 한 거니까 우주선은 A와 B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거리 L-는 바로 실제 밖에서 본 고유 길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고유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L- 실제로 저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간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봤었을 때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관성 좌표계에서 A하고 B는 정지해 있고 얘는 고유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지연된 시간이죠. 아까도 봤다시피 B시계가 왕복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지연된 시간에 해당이 되고 S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A, B 사이의 거리이므로 이 거리는 고유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어차피 여기서 우주선의 속도는 변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얘가 간 거리는 L-고 얘는 L-는 우주선의 속도와 여기서 측정한 고유시간 T-의 속도의 곱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속도와 이 사람이 가는데 측정한 지연된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길어요? 고유 길이가 얘보다 길 수밖에 없죠. 왜? 시간이 T가 T-보다 더 어떻게 돼요? 크잖아요. 지연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 고유 길이보다 실제로 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더
짧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얘는 실제 시간으로 가는 거니까 고유 길이보다 더 짧다. 그래서 길이 수축은 A와 B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S-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S-가 측정한 거리 L-는 A와 B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에 있는 S가 측정한 고유 길이보다는 더 작아요. 시간이 더 실제로 짧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래서 길이 수축은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연의 효과와 그 다음에는 길이 수축의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큽니다. 더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이 팽창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운동 방향,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지 수직인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방향이 위면 윗방향으로 이렇게만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만 수축이 일어나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위아래 길이가 줄어들진 않아요. 운동 방향의 나란한 평행한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 효과가 일어나고 수직인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 효과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일수록 시간 지연의 효과도 커지고 길이 수축의 효과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일단 과학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시간하고 지구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겠어요? 누가 더 시간이 느리게 가겠어? 지구의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가겠죠. 왜?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시간보다는 정지에 있는 지구의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이해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일으켜서 창작 작품도 나오고 표준 단위 분화도 광속 우리형화를 하게 됐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결과인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에 의해서 핵 분열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에 하나가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얘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수명이 아주 짧은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지표면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뮤온이 수명이 짧아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원래는 관측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관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는 뮤온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로 입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뮤온을 보면은 뮤온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수명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뮤온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뮤온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뮤온 입자가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실제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명은 똑같은데 길이가 짧아지는 거니까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수명은 똑같지만 얘는 길이는 똑같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시간이 느리게 가서 그래서 뮤온하고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는 결국에는 이건 뮤온 입장에서 볼 때 뮤온이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짧은 고유 수명에도 가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적인 거예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한 사건은 어차피 일어난 건데 이거를 밖에 있는 정지 관찰자가 봤었을 때는 시간이 늘어나서 도달을 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고
다음에는 뮤온이랑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 즉 뮤온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수명은 똑같지만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똑같은 개념, 사건은 똑같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개념으로 볼 거냐, 길이가 줄어든 개념으로 볼 거냐는 어느 관찰자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겉핥기로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물리하게 보면서 대략적으로 개념을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 한번 보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 X요.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물체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물체의 길이 수축 효과는 점점 더 커집니다. 특히나 여기서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 정도로 클수록이에요.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우주선 B, C가 각각 0.8C, 0.6C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는 B일 거예요. A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XX5입니다. XX5.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다.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게 아니라 B하고 또는 C가 측정한 자기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여기서 B하고 C하고 서로 같다. B하고 C가 측정한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 아니죠. 그죠? 네. 자,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B가 C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각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같지만 A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길이 수축 효과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니까 C가 더 길게 보여야 되겠죠. 길이 수축 효과는 광속에 가까울수록 빠를수록 더 커지니까 얘가 더 많이 짧아지고 얘가 좀 덜 짧아지는 거니까 누가 너보다 더 커요? C가 B보다 더 큰 거죠. 그죠? A가 측정을 할 때 B의 시간하고 C의 시간은 시간 지연 효과도 빛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를수록 시간 지연이 더 커지니까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맞죠.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길이 있는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0.8C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A가 측정한 물리량이 B가 측정한 물리량보다 더 큰 거. 자, A가 측정한 물리량이 B가 측정한 물리량보다 더 큰 거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광원하고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지금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하고 검출기를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A가 측정한 물리량이 B가 측정한 물리량보다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럼 광원하고 검출기 사이의 거리, 광원에서부터 검출기 사이의 요 거리 자체는 둘이 똑같죠. 어차피 직선거리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같죠. 그러면은 우주선의 길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애가 봤었을 때가 더 길이가 짧고 느리게, 이 A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얘가 보면 얘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A가 본 B의 우주선의 길이는 더 짧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럼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진행한 거리는 B는 요로 수직거리지만 A는 얘가 가는 동안에 이 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더 늘어나야 될 거고 빛의 속력은 둘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디귿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행성 P에서 Q까지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A에 대해서 P하고 Q는 정지해 있고, 그럼 A가 본 PQ 사이의 거리는 뭐 해야 돼요? 고유 길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아니구나. A가 본 게 아니라 B가 본 게 고유 길이구나. 자, A에 대해서 P와 Q는 정지해 있대요. B가 측정할 때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Q가 B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T가 걸렸답니다. 그러면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한 거예요? 고유 길이는 정지 관찰자가 측정을 한 거예요. 운동하는 관찰자가 본 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A가 측정한 길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을 할 때가 B가 측정을 할 때보다 더 크죠. 예,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 버리니까 더 짧게 보일 거예요. A가 측정을 할 때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예요? T보다는 더 크죠.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게 될 테니까 B가 측정한 시간, A가 측정한 시간.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 크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두 행성 P하고 Q 사이를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온대요. 여기가 B시계죠.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하고 B의 관성계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죠. 왜? 어차피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A의 관성계와 B의 관성계 중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올 때까지 빛이 진행한 거리가 더 큰 관성계는 A죠. B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운동을 하지만 A는 얘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의 위치가 여기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나타나니까 더 큰 관성계는 누구다? A다. 자, 그러면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큽니다. 즉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죠. 즉 B의 관성계는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고, 여기서 보면은 뭐가 일어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지 관찰자가 본 빛의 속도로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 다음에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주선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A 관성계의 시간과 B의 관성계의 시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죠. 왜? 시간 지연 효과가 더 커지니까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XO, XO예요. XO, XO.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실제 거리는 같아요. 이 거리가 변하진 않아요. 왜?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한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V보다 더 크다.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그냥 V죠. 결국에는. 그죠?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자,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정거장 P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P에 대해서 Q는 정지해 있고 P에서 측정한 A의 속력은 0.6C래요. 그러니까 P에서 측정한 건 얘가 정지 관찰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P에서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6광년이래요. 그러니까 6광년은 시간이 아니라 거리예요, 여러분들.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에 6년 동안 간 거리.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 신호를 보낸대요.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Q가 P를 향해서 빛을 보냈대.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정지 관찰자가 본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광년에 해당이 돼요. 자,
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P의 속력은 P가 본 건 0.6C. 그러면은 A를 정지라고 보면은 P도 얼마로 가야 돼요? 0.6C. 네, 똑같아야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P와 Q 사이의 거리는 A가 A에서 측정을 할 때가 P에서 측정을 할 때보다는 더 작죠. 왜? 빠르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애는 뭐가 일어나게 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 짧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관성계에서 A에서의 시간은 P에서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왜?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니까. A의 관성계에서 빛 신호의 속력은 그냥 C죠. 광속 불변이니까 P의 관성계, 정지 관찰자가 A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보다 더 P의 관성계면은 정지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P의 관성계에서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면은 6광년인데 6광년의 거리를 0.6C의 속력으로 가게 되면 6광년은 C 곱하기 6년이란 말이에요. 네, C 곱하기 6년에 해당이 되니까 0.6C로 나눠주면은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네, A의 관성에서 본다면 0.6C로 6광년을 가는 거니까 10년으로 보여야 되겠죠. 대신에 A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10년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짧게 되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네, 답이 XX55예요. 자, XX55. A에서 측정을 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6광년보다는 더 짧죠. 길이 수축 때문에. A에서 측정을 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10년보다 더 어때야 됩니까? 짧아야 되겠죠. 왜? 시간 지연 효과가 늘어나니까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보다는 더 짧게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새 자동차 A, B, C의 속력과 운동 방향을 나타냈대요. 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는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가 서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80 빼기 나의 속도 80이니까 마이너스 160km/h에 해당하니까 서쪽으로 160. 그럼 A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운동 방향 같죠? 그럼 100 마이너스 80에 해당이 되니까 동쪽으로 20. A와 C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야죠.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20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1시간당 20km씩 계속 벌어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그림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지면 근처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 얘도 관성좌표계라는 소리인데 엘리베이터 안에 관찰자 A가 물체를 가만히 놓는 모습을 지면의 관찰자가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정지지만은 엘리베이터가 V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놓으면은 얘는 V로 던져 올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누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 B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 그럼 A는 일단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관성좌표계고 A가 관찰했었을 때는 얘는 정지 상태에서 낙하라는 거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B가 관찰할 때 물체의 운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아니죠. 다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F는 MA라고 하는 법칙은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3번. 자, 그림은 수평인 직선 도로에서 관찰자 A에 대해서 10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를 나타냈는데 버스 안에는 관찰자 B가 정지해 있고 B의 관성계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P는 정지돼 있대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R'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의 관성계에서, 그리고 얘도 P도 정지했으니까 R'은 0이다. 실이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관성계에서나 B의 관성계에서나 서로 같죠. 어차피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똑같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지 상태니까. 누구만큼 잡아당기겠어? 물체 무게만큼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P의 속력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B가 보면 얘는 정지지만 A가 봤었을 때 얘는 얼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도 10, 얘도 1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다가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5번.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버스가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 B의 관성계에서 물체 P는 정지해 있는 물체 Q를 향해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PQ의 질량은 각각 2kg, 3kg래요. 즉 A는 정지해 있고 B는 5m/s로 가고 있고, 요 안에 타고 있는 물체 P는 정지해 있는 Q를 향해서 5로 가고 있대요. A의 관성계에서 P와 Q의 운동량의 총합은 가에서 하고 나에서 하고 똑같죠. 어차피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관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P하고 Q의 운동량의 총합은 결국에는 가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다를 수는 없어요. 나의 A 관성계에서 Q의 속력은 나의 A 관성계에서 Q의 속력.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운동량 충돌로 보면은 P가 질량이 2kg짜리가 충돌 전에 얼마로 가고 있었어요? 5m/s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질량이 전체가 5kg이 됐을 거고, 5kg의 속도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가고 있어야 돼요? 얘가 2m/s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2, 밖에서 속도가 5니까 더해줘야죠. 따라서 A 입장에서 본다면 둘은 7m/s로 가고 있어야지 맞는 거고요. B의 관성계에서 P의 운동량의 크기는 가하고 나하고, 여기서는 P의 운동량의 크기가 5 곱하기 질량 2고 여기서는 2 곱하기 질량 2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죠. 충돌 전후의 속도가 변했으니까. 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 빛을 쏘았고요. A가 측정을 했을 때 빛의 속도는 30만 km/s로 일정하고 기차의 속력은 15만 km/s면은 광속의 0.5배라고? 댕빠른데? 그지? 자, 이때 기차에 탄 관찰자 B가 측정한 레이저 빛의 속도는 똑같아요. 그죠? 예,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을 향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광원에서는 B를 향해서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의 속도는 C로 갈 거예요. 자,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도는 얘가 정지해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왼쪽 방향으로 0.9C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상대 속도가 선생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C예요.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A의 관성계에서 보면은 B의 시간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우주선이 점 P에서 Q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 A의 관성계에서 P하고 Q는 정지해 있대요. A의 관성계에서 관측한 내용인데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속력을 구하래요. C는 빛의 속도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인데 P와 Q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얼마라고 나왔어요? 6광년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주선은 P를 지나는 순간 Q를 향해서 빛을 방출한답니다. 우주선은 P를 출발하는 순간 Q를 향해서 빛을 방출하고, 우주선이 P에서 방출한 빛은 우주선보다 1년 먼저 Q에 도달을 한대요. 그럼 우주선보다 1년 먼저 도달을 한다는 소리는 실제로 A가 봤을 때 거리가 6광년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6년이 걸려요. 그럼 우주선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겠어? 우주선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년이 걸리겠죠. 그죠? 네, 7년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빛의 속도로 갔을 때 6년, 우주선의 속도로 가면은 7년.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6광년이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더 느려야 되겠죠. 몇 배로? 네, 7분의 6c. 7분의 6c가 되겠죠. 그렇죠? 7분의 6배가 돼야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1년이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B의 관성계에서 기준선은 정지해 있고 우주선의 전체 길이는 L이고, 우주선의 앞이 기준선을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 뒤가 기준선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T래요. 자,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 B가 봤었을 때 길이가 L이잖아요. 그러면 A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의 관성계에서 봤었을 때 L이면 A 관성계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L보다 실제로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는 더 큰 거죠. 왜? B가 봤었을 때 얘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애는 길이가 수축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얘는 L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고유 길이는 L보다는 더 크다. A의 관성계에서 기준선이 우주선 앞을 지나는 순간부터 뒤를 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가 아니라 A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T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A의 관성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정지 관찰자가 본 얘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애의 시간은 더 느리게 보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A가 정지라고 보면은 더 커야 되겠죠. 결국에는 작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느리게 가야지 맞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말장난 같죠? 문제가. 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관찰자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막대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B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가 L이래요.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막대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A가 탄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막대하고 나란하대요. 그러면 막대의 고유 길이는 그냥 정지한 관찰자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L이죠. L보다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고 그냥 L이에요. A가 측정한 거는 운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A를 정지라고 치면 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서 L보다 작아야 돼요. B가 측정을 할 때 B를 정지로 보면 A가 빛의 속도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10번은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우주선의 정지에 있는 B가
측정을 할 때 빛이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래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래요.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광원과 검출길이 있는 직선하고 어떻대요? 서로 나란하대요. 자, 그러면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광원에서부터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작죠. 왜? 얘가 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작다. 왜? A에서나 B에서나 둘 다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A에서 본 길이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더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말도 안 되죠. 어차피 광속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C 값으로 일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그림은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래요. B식에는 정지 관찰자하고 같이 있어요. 표는 A, B가 측정한 B식의 물리량을 나타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정지로 보고 얘가 뒤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으면 얘가 V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봤었을 때는 요 직선이지만 B가 보면은 얘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B가 본 시간이 A가 본 시간보다는 더 길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진행한 거리는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B가 본 거리가 A가 본 거리보다는 더 길죠. 이게 실제로 B가 본 빛의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어요. LA보다는 LB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TA분의 LA, TB분의 LC는 결국엔 뭐에 해당이 돼요?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준 게 LA, LB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값은 결국에는 광속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같죠. 결국에는. 그죠? 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서로 맞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보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바닥에 고정된 광원에서 연직 방향으로 방출된 빛이 검출기 P까지 도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빛이 이동한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수직거리니까 이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로 무조건 같아야 되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까지 진행한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우주선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작다가 맞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는 더 크다.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얘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B의 관성계에서 본 A의 시간이니까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더 크다가 맞게 되겠죠? 5번이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A가 봤을 땐 이 거리를 가는 거고 B가 봤을 땐 이 거리를 가야 되는 거니까 더 긴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야죠. 결국에는.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우주선 B하고 C가 각각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길이는 둘 다 L하고 L로 똑같고요.
BC의 속력은 0.8C, 0.6C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길이 수축의 효과는 누가 더 클 거예요? B가 C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긴데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돼서 같은 길이로 보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A의 속력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죠. 왜? 얘를 정지라고 보면 얘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0.8C. 얘를 정지라고 치면 얘는 아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0.6C니까 기억은 맞고,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속도가 크면 클수록 길이 수축 효과도 큰데 시간 지연 효과도 커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길이 수축 효과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원래 B가 C보다 더 커야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야지 맞으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14번 보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의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 B의 관성계에서 광원 O에서 검출기 PQ까지의 거리는 각각 LP, LQ래요. O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빵 도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B의 관성계에서 거리가 LP하고 LQ고 O에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빛의 속도는 똑같고 어차피 운동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동시에 도달했으면은 거리는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의 B가 측정한 이 길이보다는 더 작게 나타나야지 맞는 거고요. A의 관성계에서 O와 P 사이의 거리와 O와 Q 사이의 거리나 어차피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똑같아야 돼요. 작고 말고 없어요. 원래 길이가 똑같았고 그러면은 길이 수축량도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GPS 위성에서의 시간 보정에 대한 설명이다. GPS 위성은 14,000km/h의 속력으로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측정을 할 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GPS 위성의 시간이 지표면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느리게 가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뮤온에 대한 설명인데, 뮤온은 1차 우주선은 우주광선이에요. 우주방사선. 우주선이 대기 중에 공기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상공에서 만들어지고요. 뮤온의 좌표계에서, 뮤온의 입장에서 뮤온의 평균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뮤온의 속력은 빛의 속도와 거의 가까운 0.99C래요.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소멸할 때까지 뮤온이 진행한 거리는 217.8m인데, 뮤온이 생성되는 지점의 높이에 비해서 뮤온이 진행한 거리가 작음에도 지표면에서 뮤온이 발견되는 까닭은 뮤온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 지표면 까지의 이동 거리가 217.8m보다 짧아지게 되는 거고, 지표면 좌표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 뮤온의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더 길어진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다음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 매우 빠른 인공위성의 시간을 보정할 수 있죠. 학생에게 맞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창의적 예술품, 영화, 게임 등을 창작할 수 있어. 1m의 길이를 미터 원기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거는 빗으로 한 건 아니에요. 원자시계를 이용을 한 거는 맞지만.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문제 보자. 자, 1번. 그림은 수평만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동차 A하고 B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0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10m고요. B가 P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0m인데 A의 속력은 4m/s고 A와 B는 P에서 서로 만난대요. 네. 자, P에서 서로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만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을 T라고 생각을 해보면 T초 동안에 A는 얼마를 이동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총 40m를 이동을 한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마를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30m를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A의 속력은 4m/s니까 총 얼마예요? 10초가 걸릴 거예요. 10초. 그죠? 그러면 10초가 걸릴 거니까 A는 10초 동안에 30m를 가는 거니까 총 여기 10초가 걸리고 얘는 속도가 3m/s에 해당이 되겠죠. 3m/s에 해당이 되니까 B에 대한 A의 속력의 크기는 3-4.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속도 4-3이니까 1, 2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A에 대해서 별 P하고 Q하고 R은 정지해 있고 P와 Q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대요.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P, Q, R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 나란하고 B가 Q에서부터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래요. 자, 그러면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다. 그렇죠? 얘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을 거고 A가 본 거는 그냥 정지 상태 거리니까 당연히 누가 A가 봤었을 때가 거리가 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PQ 사이의 거리랑 QR 사이의 거리는 PQ하고 QR 사이에서 거리는 서로 같아야죠. 어차피 같은 운동 방향으로 보는 거니까 같다. B의 관성계에서 Q가 지나는 순간부터 R이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더 작다. 지금 A의 관성계에서 B가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라고 그랬죠. 0.9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B의 관성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하고 C가 탄 우주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0.8c,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B, 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서로 L로 같대요. 그러니까 A가 봤었을 때 L로 똑같다는 소리고 자, B,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B하고 각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이렇게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각 TB,
T, C래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본다면 딱 직선거리로 왕복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보면은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보다 더 길다. 지금 A의 정지관성계에서 봤었을 때 B가 탄 우주선하고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길이 수축 효과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0.9c. 그러니까 더 많이 짧아지고 좀 덜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관찰자에서 봤었을 때는 얘의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C보다 더 커야 되겠죠. C가 더 많이 줄어들어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할 때 진행한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다. 자, A의 관성계에서 봤었을 때는 얘는 그냥 얼마로 가는 거예요? P에 진행한 거리. A의 관성계에서 보면은 그냥 0.9c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는 여기 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0.8c 오고 얘가 0.9c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온 동안 얘가 더 와 있으니까 둘의 상대 속도가 실제로는 더 빨라지진 않겠지만 C가 되겠네요. 더 빨라질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럼 좀 더 상대 속도가 얘가 봤을 때 0.9c, 얘가 보면은 빛의 속도보다는 더 빨라질 수는 없으니까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A는 0.9c이지만은 B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1.7c인데 1.7c가 될 수는 없잖아요. 더 빨라져 봤자 C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B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한 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상대 속도가 좀 더 크니까. 그러면 TB하고 TC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얘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고유 시간이고 얘 입장에서 본다면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애한테서 흐르는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B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TB라고 하는 게 B가 본이지 B에서 측정한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 A의 관성계에서 광원, 검출기 P하고 Q는 정지해 있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를 향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데요? P를 향해서 그리고 Q를 향해서 진행을 하고 L하고 L로 거리가 똑같대요. 그러면 B의 관성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를 정지라고 치면은 요거는 운동 방향으로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만 얘는 일어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광원 P 사이의 거리가 Q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겠죠. 요 경우는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만 얘는 안 일어나서 그래요.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B의 관성계 입장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C분의 L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니까 더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얘가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길겠죠. 그렇죠. 따라서 맞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다. 지금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에서 보면은 요거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C분의 L인데 B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L의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의 관성계에서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됩니다.